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안에서 모래사장을 다 메울 정도의 대량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발자국은 모두 바다로 향하고 있었고 바다에서 돌아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다. 이 발자국들은 작은 새에서부터 호랑이의 발자국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떤 오두막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의 옆에는 유서가 있었고 유서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살을 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확실히 시체는 터무니없고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타살로 추측할 수도 있었다. 시체는 손발과 머리가 없었는데 부검 결과 그것들은 모두 시체의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었다. 안니의 일기를 아는가? 안내의 일기랑은 다른 것이다. 안내도 안니도 모두 16세 유태인으로 수용소에서 죽는다. 얼굴 생김새까지 꼭 닮았다고 전해진다. 안내의 꿈은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안니의 꿈은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일기에 적힌 안내의 소망은 죽고 나서도 계속 더 가는 것. 안니의 소망은 죽은 후도 잊을 수 없게 지금을 전하는 것으로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안니의 일기는 현재 대랭학살 추모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라퓨타 섬을 방문했을 때의 내용에는 화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2개의 위성주기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현대인이라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화성의 위성이 발견된 것은 1877년으로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소설을 쓴 지 150년 이상 지난 뒤의 일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새벽 5시경 헬렌이 사는 집의 문을 격렬하게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헬렌이 잠에서 덜 깬 채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자신의 모친이 서 있었다. 모친은 한 블록 뒤에 살고 있었는데 헬렌이 전화로 당장 우리 집에 와 라고 말해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던 헬렌이 의문을 품던 중 갑자기 모친의 집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빠져나온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죽으림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휴식을 취하려고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야자 열매가 노인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졌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노인은 어이없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해버렸다. 1967년 11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하시모토 히카루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다운타운을 조깅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깅을 하던 중 3일 연속으로 달러 지폐를 주었다. 첫째 날에 $20 지폐, 둘째 날에 $10 지폐, 셋째 날에 $20 지폐. 돈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숨겨놓아도 빼앗겨버리는 거리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셋째 날의 오후 실수로 떨어뜨린 자신의 지폐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자신의 안경을 떨어뜨렸고 안경은 고장나 버렸다. 고장난 안경의 수리 비용은 그가 3일간 준 금액과 같은 $50였다. 영국의 켄트주에는 모야트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꿈에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왔다. 꿈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노인이 신경 쓰인 모야트는 노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그리고 2주일 후 초상화를 의뢰하려던 여성 2명이 그녀의 아틀리에에 방문하고 놀라워했다.
그녀들이 초상화로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한 휴지지 목사의 초상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25년 전에 죽은 목사를 2년 전에 이사해온 모야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1992년 모 대학의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다. 자외선보다 더 극단적인 파장의 빛으로 세계를 보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이 미쳐버렸다. 1949년 영국에서 데이지 스미스라고 하는 남자가 숨을 거두었다. 스미스는 유언으로 사후 세계는 현실 세계와 같은 곳에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 생전 몸이 약했고 어릴 적에 여러 번의 사후 세계를 경험한 스미스는 그때 본 사후의 세계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했었다고 한다.